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1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어제 오늘은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안 좋다고 계속 또 뭐 그런 푸념들 하는데, 그래도 하늘은 가을답게 네, 맑고 청청 맑고 파란 하늘을 보이긴 하네요. 네, 공기는 안 좋을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각하고 싶고, 안 좋은 것만 또 얘기를 하면 또 안 좋게 보면은 저희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좋은 조칼라님. 네, 조칼라님이 네, 제 시간에 도착했네. 감사합니다. 또 방송 또 부족한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또 시간 맞춰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재밌게 잘 우리 지냈어요. 11월 연회원 모임이 15일 날로 아까 총무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예. 아침에 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 연회원 모임이 또 두 번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네. 12월 달에는 너무 빠르다. 12월 달에는 우리 이제 카메라 박물관이나 네, 이런데 한번 쭉 가서 제가 카메라 컨설팅, 카메라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들을 쭉 예. 한번 해드릴 거예요. 11월 달이요? 12월 달 12월 달 마지막 수업 마지막 때. 수업 때. 네. 거기 실내죠, 네, 선생님? 과천 카메라 박물관에 네, 실내. 가면은 거기 카메라들 잘 돼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카메라의 히스토리들 하고 역사적인 카메라들 얘기들을 또 재미 덧붙여서 기대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런 예, 수업, 예, 예. 그런 수업도 우리가 또 하고 그래야지. 또 맨날 네, 사진 품평만 하고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지루하기도 하고. 예. 자, 일주일 동안 또 사진을 찍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질문했던 사항 또 두세 가지 갖고 오셨잖아요. 부담 없이 우리 또 같이 우리 보시는 네,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왜 이러지? 내 카메라 고장인가?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바디를 2대를 들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음. 여기 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좀 가까이 대세요. 저 렌즈 앞에. 이게 줄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막 줄가 있지 않습니까? 굵은 이게 막 줄이 이렇게 가 움직여요, 이게. 예. 이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예,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예. 요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카메라가 고장난 줄 알고, 네. 야, 이게 뭐지?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바디로 또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꾸고, 이거 렌즈가 있나 해서 다른 렌즈도 막 바꿔보고 어.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음.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위치를 막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소용이 없었죠. 예, 소용이 없어서. 하여튼간 제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리고 대처법. 대처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 네. 우리가 예전에 일단은 이렇게 줄 가는 현상은 원숙개비님이 잘 말씀하시네요. 플리커 현상이라고 그래요. 네, 예. 이 플리커 현상은 이제 보통 인공 광원이 네. 점등을 할 때 무수히 빠른 속도로 바짝바짝 거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우리 눈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근데 사진으로는 촬영 고속 셔터 쪽에서 찍게 되면 네. 그 전멸할 순간에 이제 어두워지는 것들 때문에 이 네. 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플리커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영화 쪽에서도 이제 보통 24프레임으로 촬영해서 돌릴 때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네. 16프레임으로 촬영한 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검하게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것도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 그러고, 이제 전기, 뭐 광학, 네. 사진 쪽에서도 똑같은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쓰는 거고, 그 원인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네. 60분의 1초 이하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주면 네. 이런 현상은 없어진다. 쉽게 그렇군요.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브라운관 TV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브라운관 TV를 찍을 때는 보통 30분의 1초 이하로 이제 촬영을 해야지 이런 이렇게 줄이 가는 현상들이 안 나타났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은 올림푸스 쓰시죠? 네, 올림푸스. 그거는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가 아니라 전자식 뷰파인더니까 이 네. 플리커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파인더로 보이지 않아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거 플리커 현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네. 이게 뭐지 하고 그랬던 건데 아마 네. 그때 셔터 스피드를 좀 낮춰줬으면 그 네. 현상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형광등이든 네. 인공 광원이든 요즘은 네. 이제 기술들이 발전돼 갖고 플리커 프리라는 전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전구 자체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실내 성능 찍을 때는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예, 예. 정사진도 마찬가지고 이 플리커 현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샷을 봐갖고 나온다 그러면은 네.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플리커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군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전구들도 뭐 플리커 프리? 저도 네. 이제 전자 쪽은 잘 모르니까 네, 네. 그런 네. 전구들도 만들어진다니까 앞으로 좀 더 근데 이게 플리커 현상이 사진뿐만 아니라 네. 이 깜빡이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 깜빡이는 것들이 혹시 주빌리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형광등을 보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네, 안 근데 보이는데. 그걸 또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있겠죠. 그래갖고 야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진에서 플리커 현상 고속 샷다로 찍게 되면 되니까 네. 대략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60분의 1초 이하에서 찍어주면 그런 건 없다. 좀 더 안전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30분의 1초 정도에서 네, 네. 촬영을 네.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촬영할 때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런 어두운 데서 요런 조명이 있을 때. 조명이 있을 때 할 때는 그 플리커라는 걸 인식을 해뒀으니 셔터 네네. 스피드를 낮춰야 되고 가장 방법은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다고 없고 봐야죠. 결국은 삼각대를 놓고 찍어야 되겠군요. 셔터 속도가 저속이 되니까. 저속이 되니까. 네, 삼각대는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실내 촬영을 할 때 삼각대는 기본으로 좀 갖고 가야죠. 아무리 이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항상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될것 같습니다. 스트로보 켜도 보이나 물어보시는데요. 스트로보를 켜도 보이나? 스트로보를 치면은 스트로보를 치면 보일까?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트로보를 킨다 조명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스트로보 싱크로 동조가 네. 보통 고속일 때 요즘은 이제 그렇구나. 예전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나타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또 요건 됐나요? 다시 한번 촬영해 요건 보시고 됐습니다.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스피드라이트를 한번 터트려서 촬영해 보시죠. 근데 제가 제가 요걸 갖다가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저쪽 편에서 다른 조명을 하나 켰어요. 형광등을 하나. 더 밝은 거. 예, 더 밝은 걸 켰더니 없어지더라고. 음,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플리커 현상의 원인 네, 그런 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넓은 데를 또 스트로보 한두 개를 갖고 또 커버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스피드 그게. 라이트. 예. 그러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일단 네네. 플리커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생기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다. 네, 저속 샷다를 끊어주는 게 좋다. 네. 오케이. 네. 조칼라님도 안 나타난데 한 표입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요 좀 약간 이어서 좀 이제 되는 질문인데 네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삼각대가 정말 필수다. 네, 예, 그럼요. 저속 예. 샷다를 끊을 때는 삼각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쓰고 있는 올림푸스 바디가 손돌방이 굉장히 좋아서 그만 믿고 요즘 실내 촬영 가가지고 실내 촬영을 할 때 그만 믿고 그냥 삼각대 없이 썼더니 네. 결과물을 봤을 때 노이즈도 엄청 많이 타고 흔들림도 있고 그래서 삼각대를 정말 필수로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걸 뼈저리 정말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어서 질문이 뭐냐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ISO 있지 않습니까? 네, ISO, 감도. 예, 감도를 네. 이제 어두운 실내에서 찍다 보니까 네. 또 손떨방도 또 되고 이제 눈에 보일 때는 뭐 잘 네. 떨리지도 않고 뭐 ISO도 뭐 음. 오토로 했더니 이게 뭐 4천, 6천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뭐 나름대로는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막상 결과물을 뽑아 보니까 네. 노이즈도 엄청 타고 네. 예, 별로 결과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를 옛날에 필름 시절 때는 음. 뭐 날씨가 흐린 날, 맑은 날, 또 뭐 이럴 때마다 그 ISO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류별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번호가 아니라 감도를 표시하는 수치. 숫자, 예, 수치. 숫자. 그냥 숫자를 갖다가 그걸 사가지고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네. 그거에 대한 기억도 다 까먹었고 네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ISO 뭐 감도가 뭐 만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네네. 그걸 믿는 것보다 그래도 어떤 날씨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래도 어떤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네. 좀 정하고 임하는 그게 필요한가 해서 그 질문을 좀 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도에 따른 이제 노이즈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노이즈도 그렇고 예. 일단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네네. 주빌리님이 감도 자체를 네. 그걸 이제 ISO라고 말을 하죠. 네네네. 그 표준 그거를 일단은 자동에다가 놓고 썼다는 것이 저는 제가 이제 맨 처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자동으로 놓고 썼다. 예. 근데 이제 가면- 제 생각은 일단은 감도 자체는 네. 자동에다가 놓고 쓰는 거를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 권하지 않냐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네. 카메라 자체가 일단은 감도를 높여서라도 네.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겠죠. 예. 그러려면 감도가 오토에 있다 그러면 감도를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감도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지는 예.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갈수록 네. 노이즈라는 거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노이즈라는 것은 열화 현상이거든요. 아 예. 자, 그래서 감도를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라고 네. 말하면 일단 큰 틀 안에서 볼 때 제가 네. 추천하는 것은 감도는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세팅을 하자. 예. 자, 그렇다면 밖에 낮에 네. 굉장히 쨍쨍한 날은 네. 굳이 뭐 감도를 800, 1600까지 놓을 일이 있을까라고 예.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맑은 날 감도 200만 나도 네. 250분의 1초의 조리개 열하나 이렇게 뇌출계로 따지면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네.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뭐 오토 감도를 놔갖고 그늘진 데 들어가갖고 찍을 때 네. 뭐 800, 1600까지 올려야 될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토에다 놓는 것은 말리고 싶다. 네. 그 다음에 감도는 보통 요즘에 나온 디지털 감도 예전에 필름 얘기하셨죠. 예. 옛날 필름 시절 때 표준 감도는 ISO 100으로 봤어요. 아, 예. 그때부터 이제 아사아사 그랬었죠. ASA. 예. 그게 이제 미국 표준 규격이고 ISO는 네, 국제 네, 표준 네. 규격이고 뭐 그거에 따른 DIN이라 그리고 독일 표준 규격 또 일본 복준 규격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다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제 100, 200 필름 감도가 100, 200, 400, 네. 800 배수로 올라가죠. 예. 1600, 3200 아, 그랬군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이제 뭐 필름은 디지털 카메라 같이는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필요한 거에 감도를 사갖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거꾸로 필름 같은 경우는 감도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개념하고는 좀 다른 입자가 굉장히 거친 느낌이 있어요. 굵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감도 필름을 오히려 사용을 했었죠. 역으로. 아, 예. 자,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우리가 감도를 한 장을 찍고 필름 때는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지만 네. 이때는 그 다음 장은 감도를 조절해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요즘에 와서 볼 때 디지털 카메라의 표준 감도는 보통 카메라 메이커에서 네. 추천하는 감도가 200이에요. 아, 200이요? 네네. 물론 100에다 놓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네. 100이나 200이나 제가 볼 땐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네, 그래서 예. 200에 보통 맑은 날은 네. ISO 감도 200에 놓고 쓰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200에다 놨는데 난 조리개 8에 놓고 싶어요. 네, 근데 네, 셔터 네. 스피드가 뭐 한 60분의 1초나 그렇게밖에 안 떨어져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물론 60분의 1초도 충분히 표준 렌즈 같은 경우 들고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는 한데 네.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400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아, 예. 감도를 네, 400으로 올려주면은 아. 125분의 1초를 우리가 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부족한 것만큼 올려주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대체적으로 800까지는 크게 노이즈 현상을 못 느껴요. 아, 그 다음에 네. 1600까지도 이제 카메라 따라서 좀 못 느끼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감도가 1600 이상부터 800 이상 1600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노이즈는 생길 수밖에 없죠. 음. 그게 이제 열화 노이즈에 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저항을 더 주기 때문에 이제 이미센서가 열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건데 노이즈 자체는 예전 필름 시절 때의 거친 느낌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다른. 네. 조금 다르고 좀 지저분하기도 지저분, 하고 예. 컬러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음. 가능한 한 열화 노이즈 자체는 피해 주는 게 좋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내에서 만약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삼각대가 있다 그러면 감도를 뭐 6400 뭐 이렇게까지 올려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셔터 스피드를 낮추더라도 네. 삼각대가 있다면 얼마든지 낮춰서 네,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갖고 감도를 노이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다르니까 네. 그냥 화소가 높은 카메라일수록 같은 기술일 때 네. 같은 기술일 때 화소가 낮은 카메라보다는 노이즈가 낄 확률이 더 있다. 네. 그런 것들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요 얘기는 제가 왜 해드리냐면 자기 카메라가 어느 정도부터 노이즈가 껴서 쓰기에 좀 불편할까 그 정도는 이제 데이터로 자기들이 테스트 해보면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갖고 노이즈에서도 상당 부분 좋아졌죠. 예. 좋아졌는데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삼각대를 쓰더라도 노이즈가 안 나타나게 촬영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기본이죠. 네, 기본이네요. 네, 기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기본을 몰랐습니다. 원순깨비님이 아까 플리거 같은 맥락 비슷하게 제가 지난주에 짱짱 햇빛의 사진을 찍는데요. 그 전에 실내 농구를 촬영해서 2000대의 감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조리개 우선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가 감당을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제 기계적인 메커니즘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네. 원승깨비님이 자기 카메라의 감도에 따른 노이즈 끼임을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근데 주로님 왜 그걸 오토에다 놓고 쓰시는 거예요? 왜? 아니 일단은 그 실내에 들어가다가 네네네. 나도 모르게 그게 긴장해 버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그 뭔가 좀 잘 찍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ISO를 갖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잊어먹게 돼요. 잊어먹게 되고 자꾸 습관이 그냥 오토 옛날에 그러니까, 놨던 오토로 그러면 평상시에도 항상 오토에 세팅이 돼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오토에 세팅하는 거 권하지 않아요? 네, 그 버릇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건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보통 카메라 회사들이 선제를 할 때 이 카메라는 최신형입니다. 선제를 하면서 뭐 ISO가 뭐 만 얼마 막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ISO를 믿어버리는 거죠. 그 기계에 오토를 놓더라도 결과물을 잘 뽑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뽑아보니 아니라는 거죠. 좀 오토로 놓고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도를 높여주면 셔터 스피드를 상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안 세우는 편안함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만큼 잃어버리는 게 묘사력에서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사실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감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꼭 제가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감도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가 세팅을 해갖고 그 값을 알고서 그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네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도도 그렇고 요즘 웬만하면 삼각대 들고 다닙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네.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자꾸 제가 예전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너 옛날 사람이냐 네. 그러기도 하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진을 먼저 한 건 맞죠. 네. 5살 때부터 했고 지금 51이니까 나이가 예. 30년 이상을 사진한 건 맞고 필름 시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디지털 시대까지 지금 오는 양쪽을 다 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뭐 예. 전공도 사진이었고 네. 그 대학 전공도 사진이었고 뭐 계속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메커니즘 쪽에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기본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 똑같다. 알겠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자. 네. 예.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네. 사진의 기본이라는 건 뭔가요? 흔들림, 노출, 초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본들이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정말 사진을 하면서 네. 사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노출 어떻게 맞춰야 돼.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 네. 그다음에 조리개를 조정해 갖고 아웃포커스를 해야 돼. 팬포커스를 해야 돼. 네. 그다음에 흔들림이 있으니까 우리는 삼각대를 꼭 세워야 돼. 특히나 야경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요. 삼각대 있어야 돼. 그래갖고 배운단 말이죠. 네. 근데 배우고 나서 과연 그거를 충실하게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느냐. 네. 우리가 지금 노출을 맞출 때도 정확한 노출, 우리가 저번에 노출 편에서도 네. 예.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전에 네. 몸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충실해야 되고 사진을 이제 요즘에 기술의 발달로 손떨림 방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 억제도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거를 너무 맹신하게 거는 저는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다. 네. 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얘기 했는데 이제 막 들어오시네. 또 나중에 또 녹화된 거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뭐 또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아, 예. 저만 자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주일님이 나랑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 예. 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사진을 제가 하나 또 들고 왔는데 네네. 이 사진을 제가 좀 찍었습니다. 좀 가까이 이렇게 네. 대시면. 예. 네, 보이시죠? 건물 찍으신 거예요? 건물을 제가 그냥 하나 찍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좀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예,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곡 현상인 것 같아서 예, 이거를 찍어서 아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야씨 건물이 이렇게 기울었냐 이게 기울었냐 이거 좀 너무 기울었다 이거 못 찍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신경 써서 찍어줬는데 이게 좀 못 찍었다고 그러니까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과연 찍을 때는 궁금한 제 궁금증은 네. 건물을 찍을 때는 과연 렌즈를 뭘 써줘야 되며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또 뭐 좁은 각도 그래서 그 건물을 다 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고 이게 꼭 저는 이제 건물을 찍었지만 어떤 분은 또 자기 집을 찍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멋진 어떤 그 관광지에 가서 멋진 건물을 찍고 싶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건축 사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은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을 짓고 나면은 브로셔를 만든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건축 사진을 찍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건축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건축 사진가들이 따로 있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네,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있어요. 건축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가 분들이 따로 있어요. 자, 그 예.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을 할 때 지금 찍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왜곡 수차라는 개념하고 네. 건물이 원근감 퍼스펙티브에 의한 왜곡처럼 이렇게 휘는 거 아니 이렇게 자빠진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거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곡하고 건물이 기울어진 거하고는 다르다. 왜곡 수차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 왜곡 수차라는 것은 렌즈의 결함이고요. 결함. 그다음에 네. 광각 렌즈나 이런 걸로 건물을 밑에서 위로 찍는다거나 네네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수평 수직이 안 맞게 찍었을 때는 네. 건물들이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네네네. 더
위에 밑에서 위를 보고 찍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다음에 옆 예, 건물들도 예. 이렇게 자빠지게 돼버리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리고 예, 그 예.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현상은 더 생기는 더 거예요. 심하겠죠. 예. 그죠? 이거는 왜곡 예. 수차의 개념은 아니라는 아, 얘기죠. 요거는 왜곡이 아니라는 렌즈의 거죠. 결함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네. 예. 이제 그건 네네네. 내려놓으시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건축 사진가들은 어떻게 찍느냐? 네. 이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가장 네. 첫 번째로는 대형 카메라 아시죠? 예, 있는 거는 사진관에서 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집어쓰는 거. 네네네. 그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브먼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브먼트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을 네.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걸 무브먼트를 한다. 네네. 무브먼트를 했는데 네. 뭐 거기에는 뭐 틸트도 있고 스윙도 있고 라이즈 폴, 뭐 쉬프트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렌즈가 움직이는 겁니까? 앞, 프런트, 백 둘 다 움직여요. 아, 이게 조절이 되는 네네. 그 프런트,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백으로 형태를 잡고 프런트 쪽으로 이제 수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무브먼트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예. 근데 만약에 사진을 전공하신 분들은 무브먼트를 기본적으로 배워요. 아, 그렇게 예, 배우게 그렇군요. 되고요. 대형 카메라 실습 시간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배우고 들어가는 게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형 카메라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걸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예. 하나는 지금 갖고 계신 네네. 카메라에서도 그 무브먼트 양이 적긴 하지만 네. 그런 시프트 틸트 렌즈가 따로 나와요. 네. 그런 걸로 어느 정도로 왜곡을 잡아줘 이렇게 왜곡되는 왜곡되는 현상을 좀 잡아줄 수가 있겠죠. 아,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네.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가능한 한 네. 수평 수직을 맞춰주고 네. 초광각 쪽의 렌즈보다는 거리가 좀 떨어져 갖고 네. 좀 촬영을 해주면 이런 현상들을 좀 그나마 방지해 줄 수가 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네. 후보정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보정이 어느 가능하니. 정도 보정이 되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사진을 배우는 네. 입장에서는 네. 처음 찍을 때 원리 원칙대로 교과서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네. 무브먼트라는 것을 행해갖고 건물은 일직선이다. 네.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그 건물을 의뢰한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사진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그냥 사진을 안 찍고 우리 네. 눈으로 밑에서 이렇게 높은 빌딩을 봐도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면 안 되겠죠. 그 건물은 예. 원래는 똑바로요. 똑바른 거. 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후보정을 입각하지 않고 네네. 만약에 그냥 촬영할 때 잡겠다 그러면 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카메라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네. 왜곡을 보정해서 정확히 찍어주거나 네. 두 번째는 헬기를 타든 아, 헬기를 저기 타다가 그 높은 건물이라면 올라가던. 아니면 크레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크레인을 타고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춰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아, 건물이 생긴 대로 찍겠죠. 네. 우리는 사실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기본이에요. 아유, 계속 기본적인 기본, 얘기인데 기본.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떠한 취미로 사진을 하던 네. 돈을 받고 프로가 사진을 하던 네네. 우리가 과연 그 사진을 찍을 때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느냐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잘 찍고 못 찍고는 후 문제고 네네. 그 과정에서 네.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네. 계속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는 입장에 내가 있느냐 네.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고 네. 그거를 그냥 대충 넘기고 있느냐 네. 이건 굉장히 네. 중요한 전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 결과가 최선을 다해서 찍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사진가는 네. 그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법보다는 네. 기본에 계속 오늘 기상하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네. 많이 아니, 하는데 네. 저보고 이제 누군가 고리타분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될 때가 올 거예요. 아, 저는 그거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너무나 사진을 편법적으로 네. 빠르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사진을 배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해 갖고 그런 부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가느냐 안 가느냐는 자기 사진의
그 결과물에서 네, 많은 네. 차이가 올 거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 시간이 가고 네. 경험이 쌓이고 계속 그 사진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은 잘 넘어갈 수 있고 네, 그런 네. 것들을 잘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보종으로 좀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네. 후보종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좀 손실은 있겠죠. 네, 네, 네. 그거를 아무리 뭐 올림푸스 쓰시죠. 네, 올림푸스 쓰고 올림푸스의 있습니다. 이제 키스톤 보정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네, 네, 찍기 전에 JPG로 찍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어느 정도 해줄 거고 네, 네. 아니면 RAW로 찍어갖고 라우 파일이라 그러죠. 네, 자꾸 네. RAW라 그러는데 그 파일을 불러들여갖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잘 찍고자 원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네. 무브먼트를 행하거나 아니면 수평 수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맞춰갖고 찍거나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저렇게 자빠지는 현상 우리가 왜곡되는 음. 현상이고 왜곡 수치하고는 좀 구별해서 다뤄야 될 문제다. 용어를 쓸 때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되고 또 하나 참고로 말하면 렌즈의 왜곡 수차는 직선을 만약에 찍었는데 네, 네. 이 직선 옆이 불룩 튀어나온다거나 네, 네. 가운데가 배불뜨기처럼 쑥 나온다거나 네, 네. 쑥 들어간다거나 이게 왜곡 수차예요. 아,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렌즈 왜곡 수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구면 수차나 뭐 상면 만곡 이런 수차들은 조리개를 조이면은 보정이 되는데 네. 왜곡 수차하고 색 수차는 잘 보정된 렌즈를 사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우리가 조리개를 조인다고 없어지진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곡 수차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이 되긴 하죠. 음.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 네, 네, 네. 그 발전이 되니까.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30분 시간 후딱 가네요. 네, 그러네요.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유, 저는 뭐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ISO 이제 꼭 수동으로. 아, 예, 이제는 꼭 네, 이제는 찾아가시고.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실은 오늘 제가 이쪽 오른쪽 눈에 눈다락지가 주말에 나갔고 네. 오늘 아침에 안과 가서 쬐어요. 네. 그때 좀 눈이 조금 지금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또 쓸데없는데 제가 너무 말을 또 많이 하고 수다를 많이 떤 경향이 없지 않지만 오늘 기본이라는 말을 너무 계속해서 말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이제 기본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